현재 북한의 김정은의 목숨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가 비만이어서가 아닙니다. 말을 안 듣기 때문이죠.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그레이트 리셋을 하기 위해 일어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변화를 거부하고 국제정세에 둔감하면 김정은은 결국 제거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고종의 말로도 그와 같았죠. 구한말, 당시 국제사회는 식민지 쟁탈전이 발생하고 있었고 영국과 러시아는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얼지 않은 항구를 찾기 위해 동으로 이동했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치한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악과처럼 너무도 탐스러운 먹잇감이었죠.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의 조선 점령을 막기 위해 거문도에 해군을 배치하고 조선의 고종을 영국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종은 이런 국제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지했고 그저 외부 세력들이 제발 조선 좀 가만 내버려 두기만을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그들 없이도 고종은 지금껏 잘 먹고 잘 살아왔었고 그들만 관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특징을 가진 조선은 누구나 군침을 흘리는 대상이었고 당시의 국제정세는 그런 조선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유럽 로스차일드의 금융자본가의 지원 덕분에 메이지 산업혁명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호시탐탐 조선을 식민지할 대상으로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동안 조선이 4대주의로 떠받들던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하고 청일전쟁에서 패하자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으로 화들짝 놀란 고종은 그만 러시아 공관으로 몸을 의탁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관 파천. 그런데 이 아관 파천으로 인해 조선은 식민지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와 세계 패권 경쟁을 하던 영국 입장에서는 조선이 러시아 편에 줄을 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영국은 러시아의 조선 점령을 막기 위해 일본에게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제공해주며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점령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일본이 대한제국으로 이름만 바꾼 조선을 병합 통치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도와주죠.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 가기 전 제일 많이 듣는 말, 줄을 잘 서야 한다. 조선이야말로 당시 줄을 잘 서야 했습니다.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기는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서는 미국 편에 서야 하는 것이고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다툼에서는 영국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고종은 지는 편에 줄을 선 것이었습니다. 아관 파천으로요. 그렇게 줄을 잘못 선 고종 때문에 조선의 백성들은 일본 제국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고 부당하게 착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최근 미중 분쟁 속에서 친중적이던 문재인 정부가 친미적으로 태세 전환을 한 것은 탁월한 처세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 중에 중국에게 돈 안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돈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돈 받았다고 반드시 중국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받은 기억은 있고 그냥 입만 싹 닦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인의 현명한 처세술이죠. 물론 뇌물 먹인 중국 공산당은 뒤에서 쌍욕을 하겠지만 말입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은 살이 20kg나 빠졌습니다. 혹자는 TV에 나오는 살 빠진 김정은이 대역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김정은이 살아있다면 살이 쪽쪽 빠질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 김정은은 비핵화를 두고 트럼프와 통 큰 협상을 진행했었습니다. 트럼프는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을 베트남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김정은은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한다고 뺀찌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김정은은 트럼프가 연임을 하도록 돕지를 않았습니다. 작년 미국 대선 막바지에 김정은이 비핵화하겠다고 선언만 했어도 트럼프의 대통령 연임은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트럼프에게 뺀찌를 놓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이 더 통 큰 제안을 해올 것이라 기대를 했겠지만 기대와는 달리 바이든은 김정은에게 통 큰 제안을 할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있죠. 그러니 살이 20kg나 빠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 때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이에 불만을 표현하는 자는 색출해서 공개 처형으로 본보기를 삼고 인민의 충성 맹세를 이끌어내면서 정신무장을 시키고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자들은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갖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숙청함으로써 1인 독재를 경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처세술은 분명 그의 아버지 김정일에게 배운 것일 겁니다. 김정일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정은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바이든은 김정은의 장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데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김정은은 서자 출신입니다. 본래 국가주석이 될 수 없었던 인물이죠. 북한의 주민들은 대부분 김정은 일가의 가계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장자가 아니라 서자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미국 FBI가 안전가옥에서 보호하고 있는 김한솔이 사실 장자승계 적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얘기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 CIA가 자신의 장기인 공작으로 서자 출신인 김정은을 숙청하고 장자승계 적통인 김한솔을 북한의 새로운 국가주석으로 추대한다면 북한 공산당은 김한솔을 따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은도 이미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미사일도 쏘아보고 미국의 관심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바이든은 아직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바이든 편이기 때문이죠. 사실 코로나19 치명률은 40대 이하 연령에서는 0.05%로 독감 수준이고 5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치명률이 독감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표현하며 전 세계적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죠. 그리고 강제로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가상세계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양떼머리와 비즈니스 꼼수의 냄새가 나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같이 사망 기사가 나곤 했습니다. 김정은은 설마 이런 기사를 못 들었을까요? 왠지 불안하지 않을까요? 백신 접종도 거부하고 비핵화도 안 하고 미사일을 쏘아도 미국은 반응도 없고 고난의 행군으로 불순 세력을 열심히 숙청하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고 대북 제재로 공산당 간부들의 배급도 어려워졌고 해외 계좌 자산 동결로 통치 자금도 말랐고 코로나 사태로 중국과 대한민국의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아서 마약도 잘 안 팔리고 김정은은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20kg나 빠진 것이죠. 김정은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처세술은 바로 백기투항입니다. 내일이라도 바로 기획하겠다고 선언하고 코로나 백신도 접종하겠다고 하며 미국 바이든에게 살려달라고 하면 북한 국가주석 자리가 김정은에서 김한솔로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이 지금보다 더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차피 시간은 미국 편입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리하게 이기는 편에 서야 하죠. 100년 전 조선을 병합했던 일본 제국은 줄을 잘 서다가 그만 발 한번 삐끗하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유태인 금융자본의 지원을 받아 메이지 산업혁명으로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본이 영국의 자본과 무기를 지원받으며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모두 승리하며 조선도 병합했던 일본이 만주 지역에 유태인 자치구를 만들어주겠다며 유태인들을 꼬신 후 자금 지원을 받아 만주사변으로 만주 땅 먹은 일본이 유태인 자치구 만들어주겠다던 후구 플랜을 없던 것으로 취소해버리고 투자받은 돈도 떼어먹으며 유태인들을 뒤통수 치자 결국 그렇게 원자폭탄 2방으로 보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뒤에도 유태인 자본이 있지만 미국 뒤에도 유태인 자본이 있기 때문이죠. 유태인 중 80%는 아슈케나지입니다. 아슈케나지는 캐레이들이 10세기경에 현재의 우크라이나와 흑해, 카스피해 북쪽 연안의 러시아 영토에 건국한 카자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캐레이들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구성 종족이었고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레이를 한자 음자로 표기하면 결해, 고려, 구일인, 계림, 길림, 가라, 가야, 신라가 되기 때문이죠. 캐레이는 곧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아슈케나지 유태인과 한국 사람은 혈연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피라 불리오는 유대교 사제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 제국이 만주 지역에 유태인 자치구를 만들어주겠다며 꼬셨을 때 유태인들이 이를 믿고 일본에게 자본을 지원해줬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가야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일본인의 기원은 사실 한반도와 중국에서 건너간 도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유태인들은 뿌리가 같은 캐레이 출신이어서 일본을 믿었는데 일본이 뒤통수를 치자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으로 아작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의 뒤끝은 오래 간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일본은 미국의 반식민지 상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있어서 일본은 또 다른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천황이 공식 석상에서 본인은 김해 김씨라고 외가는 백제 왕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곤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캐레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앞으로도 친해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서로에게 쌓인 감정의 골이 깊고 그리고 누군가는 한국과 일본이 친해지지 못하도록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바로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 유태인들은 만주 지역에 유태인 자치구를 건설하는 후구 계획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후구 플랜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번에 줄을 잘 서야 합니다. 한국인이 후구 플랜을 잘 수행하면 한국인은 같은 캐레이 후손인 유태인들과 섞여 살면서 만주, 북한, 남한으로 구성된 코리아 연방국을 건설할 것이고 일본처럼 후구 플랜 파투 내고 투자받은 돈 안 갚으려고 유태인들을 내쫓고 뒤통수 치면 원자폭탄 얻어맞고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한국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담에 초대를 받고 이런 일들이 과연 한국인이 잘해서 한국인이 뛰어나서 그런 것일까요? 이는 사실 누군가 대한민국을 키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후구 플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한편 북한의 김정은도 줄을 잘 서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만약 누군가 김정은을 만나거든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계속 그러다가는 국가주석 자리가 김한솔로 바뀔 수도 있다고요. 고정처럼 아감파천하지 마세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전통을 혁신하면 혁신은 전통이 됩니다. 이상 작가 존토하였습니다.